지난 시간에는 네이스 CP3에 있는 내용으로 100mV 분급 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100mV 분급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측정함은 마그네슘이 2개가 있는 희생 양극입니다. 마그네슘을 분리한 상태에서 전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 마이너스 430mV의 전위가 나오는데 전위 분량이죠. 마그네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약 마이너스 590mV가 나옵니다. 지금도 전위 분량이기는 한데 전위 변화가 150mV 이상 생겼습니다. 분리하면 마이너스 430 정도, 연결하면 마이너스 590 정도. 이런 경우에 100mV 분급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100mV 분급 기준이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생긴 150mV의 전위 변화가 분극일까요? 물론 분극일 수도 있지만 분극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이 150mV 중에 분극이 어느 정도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이 IR 드롭입니다. 100mV 분극 기준에서도 IR 드롭을 뺀 순수한 분극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떤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네이스 CP2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CP2의 챕터 2에 있는 내용입니다. 100mV 폴라리제이션, 100mV 분극 기준입니다. 맨 앞문장부터 보시면 스틸 구조물을 마이너스 850mV까지 분극시키면 충분한 전기 방식이 되기는 하지만 오래된 구조물에서는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오래된 구조물에서는 가장 활성 양극부가 마이너스 850mV보다 상당히 더 노블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설한다면 모든 스틸을 마이너스 850mV까지 분극을 시키면 방식이 되기는 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850mV까지 분극을 시키는 이유는 스틸의 가장 네거티브한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850mV이기 때문이죠. 전기 방식의 원리가 그 금속의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의 자연전위까지 분극을 시키는 거니까 이 기준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이라는 건 가장 활성 양극부를 말하는 거죠.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인 가장 활성 양극부가 항상 마이너스 850mV인 건 아니고 마이너스 850mV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마이너스 850mV까지 분극을 시켜야 한다는 방식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가장 활성 양극부가 마이너스 850mV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스틸의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이 마이너스 700mV라면 이때에는 마이너스 700mV까지만 분극을 시키면 되겠죠. 마이너스 500이나 마이너스 600mV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850mV에 훨씬 못 미치는 스틸은 어떤 스틸이었죠? 오래된 구조물, 올드 스틸이죠. 자연전위가 마이너스 850mV에 훨씬 못 미치는 오래된 구조물에 마이너스 850mV 기준을 적용하는 건 너무 보수적이기도 하고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분극을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오래된 구조물에서는 가장 활성 양극부가 마이너스 850mV보다 상당히 더 노블하다. 오래된 구조물이 더 노블하다? 이상하죠? 오래된 스틸은 녹도 많이 쓸어 있을 텐데 노블하다고 합니다. 노블하다는 의미는 앞의 여러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초급과정 2강 희생양극법 2번째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온화 경향 순서죠.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커지는데 이온화 경향이 크면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이고 반응성이 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금속은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액티브하다고 말합니다. 활성 상태인 거죠. 마그네슘이 철보다 액티브하기 때문에 활성 상태이고 부식을 더 빨리 하는 겁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금속은 노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온화 경향이 크고 액티브한 금속일수록 자연전위, 즉 코로존 포텐셜은
네거티브합니다. 반대로 노블한 금속일수록 자연전이는 포지티브하겠죠. 즉 상대적으로 전이가 네거티브하면 액티브한 거고요. 포지티브하면 노블한 겁니다. 갈바닉 시리즈에서도 보시면 금속의 자연전이가 플러스 방향으로 갈수록 노블한 금속이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액티브한 금속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 클린 스틸과 러스티드 스틸의 전이가 나오는데 러스티드 스틸이 더 노블하죠. 전이가 더 플러스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제철소에서 바로 나온 뉴 스틸은 아주 액티브해서 전이도 마이너스 800mV 근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을 잘합니다. 이런 스틸은 마이너스 850mV의 방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러스티드 스틸이 되면 전이는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블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액티브한 부분이 마이너스 500mV가 되어 있다면 이 스틸은 굳이 마이너스 850mV까지 분극을 시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따라서 오래된 구조물에서는 혼합전이 또는 부식전이가 더 노블하다.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스틸이 오래되면 전이가 노블해진다.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혼합전이 믹스드 포텐셜이란 말이 제 강의에서 처음 나왔는데 부식전이 자연전이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차이를 둘 수도 있지만 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어떤 철 구조물의 전이가 마이너스 700에서 마이너스 600mV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활성 양극부는 마이너스 700mV인 지점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600mV인 지점은 가장 노블한 음극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점의 전이는 이 값으로 측정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700mV인 지점 바로 위에서 전이를 측정하면 이 값이 측정되는 게 아니고 이 부근의 평균 전이가 측정이 됩니다. 대략 마이너스 680mV 정도가 측정이 될 겁니다. 가장 노블한 음극부에서도 마이너스 600이 아닌 마이너스 620mV 정도가 측정이 될 겁니다. 이 값들은 정확한 값이 아니고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든 거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이 값을 자연전이, 코로전 포텐셜인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값들은 사실은 평균전이 또는 혼합전이가 되는 겁니다. 오래된 구조물에서는 가장 활성 양극부가 마이너스 850mV보다 많이 노블하기도 하고 혼합전이로 나타나는 자연전이도 뉴스틸에 비해서 훨씬 노블하게 나타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전기방식 시스템에서 얻은 실험 결과와 데이터를 보면 구조물에서 최소 100mV만 분극을 시키면 충분히 방식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식을 완전히 정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고 어느 정도의 부식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다만 부식의 감소는 아주 크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100mV 분극 기준은 그동안 방식을 하지 않아서 전이가 마이너스 850mV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오래된 구조물의 수명을 작은 비용으로 조금 더 연장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이나 송유관 같이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배관이나 꼭 위험물질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조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조물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기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피복이 잘 되어 있는 배관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된 부분에서 국부 부식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스 CP2의 내용으로 100mV 분극 기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파이프라인 코로전이라는 책에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파이프라인 코로전의 내용으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